안녕하세요. 사영쌤이에요. 오늘은 광운대학교 수리논술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광운대학교는 아직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 치러졌던 수리논술 고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시험 시간은 총 120분이고요. 출제 문항은 2세트. 출제 범위는 수학, 수학 1, 수학 2, 확률 같은 게 미적분까지였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기하가 직업 선택 과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하를 논술 출제 범위에 집어넣지 않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가 예외적으로 기하를 출제 범위에 집어넣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기하 과목이 직업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일반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하까지 출제 범위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총 2세트이지만 한 세트당 소문항들이 여러 개 딸려 나오는 꼴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잘 했다라는 가정하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시간은 좀 빠듯할 겁니다. 사실 문제를 푸는 시간이 빠듯하면 공부를 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펑펑 남아돌면 좀 심각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논술고사 시험장 가보면 알겠지만 시험이 팡팡 남아도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대충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좀 쉽게 논술고사를 생각하고 오는 친구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예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을 좀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제시문이 아주 길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제시문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이미 배운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것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것은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도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로부터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이렇게 유도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그 과정을 유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형태의 질문들이 나왔을 때 그 질문에도 답할 수 있게끔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도함수가 양수이면 원래 함수는 증가함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냥 쓰라고 준 겁니다. 수리논술에서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은 대학 교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굳이 증명하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좋아. 그러니 여기 있는 것들은 굳이 증명하려고 하진 마 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너희들이 이 정도는 이미 다 증명할 수 있어야 해 라는 개념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에 대한 정의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주고 있네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모든 실수 x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코사인의 사인 x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하는 2파이보다 작은 양수 p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기호의 의미가 뭘까요? fx 더하기 p가 fx와 항상 같아진다.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을 저 뜻은 사실은 주기함수라는 뜻이야 라고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x가 있을 때 x에 대응되는 함수값 fx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에서는 함수의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x 더하기 p라는 것은 x에서 p만큼 오른쪽, p가 만약 양수라면 오른쪽으로, 음수라면 왼쪽으로 가는 점을 이야기할 것인데 그 x 더하기 p라는 점에 대응되는 함수값 역시도 x에 대응되는 함수값과 같다는 이야기는 x에서 이런 함수값을 가졌다는 건 x 더하기 p에서도 동일한 함수값을 가질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만약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난다면 요 점도 반드시 지나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면 당연히 이쪽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반복될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고등학교 1학년 함수 총론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웠어야만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제대로 된 개념을 배우고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또 하나, 그러면 주기가 A인
주기함수야. 뭐가? y는 fx라는 함수가. 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의 x 더하기 p하고 fx가 언제나 x 더하기 a하고 fx가 언제나 같다라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시키는 함수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거꾸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러한 관계가 만족되는 함수를 우리는 주기가 a인 주기함수야 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집합과 명제를 배우면서 명제에서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명제가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니까 역도 참일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확인해 봤어야 돼요. 확인해 봤습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러한 관계가 만족되면 주기가 a인 주기함수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sin x라는 함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sin x는 sin의 x 더하기 6파이와 항상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sin 함수의 주기가 6파이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지요. 왜냐하면 얘보다 더 작은 실수가 존재하거든요. 사실은 sin의 x 더하기 2파이도 sin x하고 늘 같습니다. 그래서 sin 함수가 주기함수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런 식을 만족하는 a가 사실 무수히 많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2파이, 4파이, 6파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기함수라는 걸 알면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실수 a는 무수히 많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하면 이런 걸 만족하는 실수 A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을 찾아줘야만 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양의 실수. 그것을 우리는 주어진 함수의 주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함수도 보면 sin 함수의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2파이도 p가 될 수 있습니다. f의 x 더하기 2파이랑 fx는 늘 같습니다. 그러니 문제에서 요구한 건 2파이가 아니라 2파이보다 작은 양수를 찾으세요라고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주기함수의 개념을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니? 그러면 그러한 주기함수라는 개념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데 그런 특정한 2파이라는 값보다 더 작은 놈, 그러니까 제일 작은 놈 찾아서 실질적인 이 함수의 주기가 얼마인지 설명해줘 라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학생들은 일단 2파이보다 작은 놈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라는 쪽으로만 골몰하는 거죠. 사실은 수리논술고사에 정확하게 좋은 답변을 만들려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 의도를 파악했을 때 비로소 이 문제의 의도가 이거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야 마땅한 겁니다. 근데 의외로 많이들 출제자의 의도 따위는 개나 줘버려.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내 갈 길을 가된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기함수의 표현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주기가 뭐 2인 주기함수하고 주기가 뭐 3분의 2인 주기함수의 합은 여전히 주기함수인가? 만약 주기함수라면 주기가 얼마인지 구해주고 주기함수가 아니라면 주기함수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혀라. 내지는 주기가 루트 2인 주기함수와 주기가 3분의 2인 주기함수의 합은 여전히 주기함수인가? 주기함수라면 새로운 주기를 구해주고 주기함수가 아니라면 주기함수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질문이 바뀌어서 나왔을 때에도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기가 2인 주기함수, 주기가 3분의 2인 주기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니 주기가 2인 주기함수를 fx라고 부르고 주기가 3분의 2인 주기함수를 gx라고 내가 부르게 되면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2만 같은 게 아니죠. 아까 2파이, 4파이, 6파이
사인 함수만 보더라도 그렇게 무수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2파이를 주기로 가지니까 4파이, 6파이에 대해서 동일한 성질이 성립했다라는 것은 이 2의 모든 정수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m은 정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2의 1배, 2배, 3배,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에도 다 이 식이 만족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주기가 3분의 2인 주기함수를 gx라고 하게 되면 gx는 역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정수 n이 존재해야 돼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 함수의 합이 여전히 주기함수가 되려면 2n배하고 3분의 2n배가 같아지는 정수 mn이 존재하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6m이 2n하고 같아야 되니까 3m이 n이랑 같아지면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정수 mn을 하나 찾되 되도록이면 2m과 3분의 2n의 값이 제일 작아지는 놈을 찾아줘야지만 그 놈이 주기다라고 내가 추정할 수 있는 거니까 최소의 양의 정수를 찾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n이 3이고 m이 1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m이 1일 때니까 2m, 즉 fx랑 fx 더하기 2가 항상 같은 것이고 역시 여기 g죠. gx하고 gx 더하기 2도 늘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함수 라지 fx를 두 함수의 합의꼴로 정의를 해주면 당연히 라지 f의 x 더하기 2 역시 라지 fx와 동일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만족하는 최소의 양의 실수가 바로 2가 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합한 함수도 여전히 주기함수이고 그 주기는 여전히 그 주기는 새로운 주기는 2야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루트 2인 주기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루트 2의 정수배, 여기가 3분의 2의 정수배인 꼴이 되어야만 하는 거고 만약에 합이 여전히 주기함수가 되려면 이것이 같아지게 만드는 정수 mn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으니 이걸 만족하는 정수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기가 루트 2인 주기함수하고 주기가 3분의 2인 주기함수의 합은 절대로 주기함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주기함수 하나만 주제로 보더라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소재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이런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법만 알면 광운대학교의 논술에 대비할 수 있어 라는 건 착각이죠. 이미 한 번 나왔던 기출 문제를 또 내겠습니까? 교수가 미쳤어요? 당연히 한 번 냈던 문제가 다시 나올 리는 없습니다. 다만 기출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그 주어진 단원에서 연관된 다른 소재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른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공부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의미가 될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올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총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리논술고사에 대비하는 방식 간단합니다. 제대로 공부하세요. 연역적인 사고를 익히고 정의 공리에서부터 정리들을 증명하는 모든 논증 과정들을 눈여겨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기본 개념들을 분명하게 내 걸로 익히고 수학적 언어의 표현 능력들을 향상시키게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면 정말로 멋진 답안을 작성해서 모범 답안 사례집에 올라가는 학생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야지 대학교에 갔을 때 그 공부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대학교에 가는 의미가 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 오늘 광운대학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